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부터 미팅이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두 건을 찍어놓고 가는 건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번 그 영상의 주제는 한일 갈등은 문재인 자작극이냐 입니다. 한일 갈등은 문재인이 자작극이냐. 한국당 최고위원인 정미경이가 과거 1990년대에 노태우 정권의 외무장관이던 공노명 전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당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지금 모든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막말과 망언으로 갖다가 지금 취급되고 있는데요. 이거 망언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강제징용 판결의 변호사였다. 제가 중앙선대위를 찾아가지고 공노명 씨의 인터뷰를 읽어봤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문재인은 부산에서 시작된 강제징용 판결의 변호사였다. 그래서 문재인의 생각과 이념이 지금 한일 갈등에 깊숙이 들어가서 문재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언론이 정미경과 한국당을 막말과 망언으로 비판하면은 여기서 방어 논리를 갖춰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당을 지지해서 문재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찾겠다는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임무. 책무란 말이죠. 그죠? 정미경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만은 정미경이 아마 이선일 거예요. 이선. 그죠? 수원인가 거기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정미경이는 이명박 때 국회의원으로 진출했어요. 그리고 정미경이가 강적들이란 프로 있죠. TV 조선에서. 거기 김갑수가 나오면은 김갑수를 좁혀는 역할이 바로 정미경이에요. 들어보시면은 정미경이 똑똑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리 분별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 공노명 씨의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공노명 씨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업자득이냐 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예견됐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5년 동안 이 한일 징용 문제, 강제 징용 문제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지 않고 미직거렸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랬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히고 김명수가 대법원이 되자마자 첫 번째 않게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양승태 무죄로 풀려나옵니다. 보세요. 무죄로 풀려나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양승태 무죄로 풀려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가 취임하자마자 이것부터 손댔어요.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을 해가지고 미쓰비시 등 일본의 사기업 재산을 몰수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몰수 않잖아요. 몰수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문재인은 대진다. 대져요. 일본한테 대져요. 일본은 보복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꾸 정부에서 우리랑 금융위기가 안 온다. 일본이 돈을 갖다가 빼도 몇십 분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믿으면 바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 언론과 이 언론들이 모두 장악돼가지고 IMF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빌려줘서 그랬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돈을 빌려주기 뭐가 됐어요? 뭐가 있었어요? 일본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해치펀드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몇십 조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100억 불 가지고 한 50불 가지고 공격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망가진 거야.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30억 불이 없어요. 외환보유가. 그냥 30억 불만 있으면 한국을 망가뜨릴 수 있어. 그거를 공격 다 했어.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한국에서 도볼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이었으니까 일본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그 당시에 IMF 해치펀드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망가졌어요. 제가 그때 일본 애들하고 무역을 해서 하는데 일본 애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걔들이 우리나라 규모로 한 1조 정도 이거 모기업을 갖고 거기에 하청업체, 거기에 계열회사하고 제가 했는데 그 1조 되는 모기업이 망가지더라고. 우리나라가 화해 신청에 들어가더라고. 화해 신청. 손들어 버리더라고. 일본이 먼저 망가졌다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을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휘청거리는데 한국 측은 아무것도 안 친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본한테 돈 빌려주는데 일본도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빌려줘? 일본도 맞기 바쁜데 해치펀드 공격을. 그런 좌파들의 그걸 갖다가 믿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김영삼이가 뭘 잘못했어 막말로. 그때 우리나라만 당했어요? 일본도 당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비공가 그 당시에 10배는 됐었는데 일본이. 일본도 해치펀드 공기에 무너졌었는데. 그 당시 자료 찾아보세요. 일본부터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대만도 우리나라가 그냥 30억 불 썼는데 대만은 막 몇백억 불, 300억 불, 500억 불이 있었고 홍콩도 그렇고. 근데 걔네들이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친 건데 이게 무슨 김영삼 잘못이야 막말로. 그래 좌파들의 언론이 말이죠. 한국당 출신의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그냥 족가고 전부 다 그냥 사기 거짓을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그걸 갖다가 믿는 사람들은 좀 희한해.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박근혜하고만 조금만 대치되면 김영삼도 욕해. 이명박도 욕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응? 김영삼은 IMF 이렇게 가지고 매군 거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붙었으니까 매군 거야. 우리 편이 아니야. 지금 현재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가정이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러고 김영삼이가 민주주의자였지 공산주의자였습니까? 김영삼같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김영삼이가 좌파였습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도 좌파가 아니에요. 그 김대중이 자꾸 좌파다 그러는데 전 김대중 좋아하지 않아요. 전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대중이가 보수예요. 보수. 그 당시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보수였다고. 보수.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예요. 보수. 김영삼 쪽은 어디 진보 쪽에 가까웠고.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하나의 추청하고 금융실명제하고 우리나라 확 개혁해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20년 버텼어요. 김영삼이가 한 20년을 버텼는데 김영삼이 한 개혁을 20년 버텼는데 그죠? 2000년 노무현이가 당선되면서 아주 개판을 만들어놨잖아. 그 다음부터가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 나라가 싹쓸이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떤 계획이 들어왔어요? 문재인에 대한 공산주의 계획이 들어오고 있잖아. 공산주의 체제 변혁이 시작되고 있잖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같은 공산주의 체제 계획은 지금 거부해야 되고 저 쫓아내야 한다는 거고 범보수 말이죠. 범우파 전부 다 뭉쳐야 될 때야 지금. 뭘 사람 호칭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말이야. 이 새끼야 저 새끼하고 그래. 미안합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공노명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김명수가 이런 재판을 강제징용 판결을 내려버리자 일본이 배상하라고 또는 사기업이 배상을 내려버리자 이낙연 총리가 사람을 모아놓고 20-30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야 이거 예상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낙연이도 예상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낙연이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이거 말이죠.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과 또는 제3자 누굴 붙여가지고 보상해주자. 강제징용 판결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돌아올 필요 있죠. 박근혜가 당시에 일본한테 10억 엔에 100억 원, 우리나라 100억 원에 치유자금을 받잖아요. 그죠? 그걸 누구한테 받습니까? 일본 정부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한테. 그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돈 안 내고. 그죠? 그래 우리 그 당시에 100억을 갖다가 받았다. 그게 수치스럽다. 그냥 사고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명수를 뺄게요 제가. 이건 문재인의 기획작이에요. 문재인의 기획작. 문재인이가 강제징용 판결하고 미쓰비시 사기업 갖다가 재산 매각해서 우리 돌려주 잃어버리니까 문재인이가 제시한 게 뭐예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내자. 박근혜 것보다 더 못하네? 박근혜는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 일본 돈 해가지고 100억을 받았잖아. 근데 문재인이는 일본 기업 돈 필요 없어.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을 내자. 이게 기획이 아니고 조작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래 나중에 일본이 자꾸 반발하자. 왜 반발했어요? 야 우리는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해가지고 우리 정부 돈까지 일본 정부 돈까지 해서 돈을 줬어. 하위 취의자금으로. 너희 말이 모순이 아니냐. 일본 정부가 주는 돈을 왜 안 받고 뱉어내고 그걸 갖다 파기시켰으면서 왜 이제 와서 한국 기업, 일본 기업만 내자 그러냐. 그래 자꾸 거부하니까 문재인이가 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 다음 일본 정부가 돈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일본 정부 이런 또라이 새끼들을 봤나? 이 쪼다들을 봤나? 옛날에 그렇게 해줬잖아. 박근혜 때 그렇게 해줬잖아. 일본 기업, 한국 기업, 한국 기업, 그 다음 일본 정부가 100억 엔을 갖다 보상해줬잖아. 그 강제징용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위안부 도와주라고. 그러니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언론들이 이런 걸 사실대로 잘 보도를 하지 않고 문재인의 선전선동 반일 일본 투쟁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야 그러면은 이게 자작이 아니고 뭐냐고. 문재인이 자작극이 아니면 뭐냐고요 이게. 일본 기업가 제가 돈을 줬어. 박근혜 때 100억 엔을 줬어. 100억 원을. 근데 그거 뱉어버렸어. 그런 강제징용 그 당시에 위안부 합의의 의미지만은 강제징용 파기 또 때렸어. 그죠? 그래 처음에는 일본 애들이 그럼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 다음에 일본에서 좀 책임을 지고 해줄 테니까 하라 그랬어. 그거 얘가 거절했어 문재인이가. 그럼 지금 와가지고 아베한테 일본 정부도 돈을 내라는 야 해준다 그랬는데 너희가 안 받았잖아. 왜 지금 와가지고 지랄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안을 갖다가 이낙연이가 문재인이한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합시다. 문재인이가 단칼에 잘랐어. 안 해난 그런 거. 그럼 문재인이가 뭘 하겠다는 소리야? 뭘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거 한번 대답해봐라 자빨들아. 그럼 문재인은 그거 한번 대답해봐. 그럼 문재인이가 뭘 하겠다는 소리냐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돈을 내고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가 돈을 둔다 그래서 거절해서 뭘 하겠다는 소리냐고 이 새끼야. 그리고 노무현이 때도 이게 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이 끝나고 노무현이 때도 계속 한국 정부가 계속 돈을 줬어요. 그 강제징용 당한 데 사람한테 5년 동안 끝난 거야 이거는. 노무현이가 다 돈 줬어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노무현이 그 집사였던 비서였던 문재인이가 그거까지 깨버리고 한 너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조작이지, 자작이지, 자해지, 공갈이지. 그러면은 이 공노명이라는 분이 지금 나이가 한 90 가까이 가요. 우리나라 외국의 원론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면서 의도된 것이 아니냐. 뭐 어떤 사람은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자기는 그까진 가기 싫다. 외교관이니까 정치는 잘 모를 거 아니야. 외국적으로 생각만 하네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건 내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자해 행위고 자작극 같은 느낌이 있다. 그죠? 그러면서 공놈이가 마지막 말하는 게 뭐예요? 이 강제징용 사건의 소송 출발점이 부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때 담당 변호사가 문 대통령이었다. 문재인이었다. 근데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래서 끝맺어 버려요. 그래 이걸 갖다가 누가? 한국당의 정미경이가 이걸 갖다가 지금 공노명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인용을 했어요. 나 같으면 질러버려 이거. 근데 인용을 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모든 언론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의 모든 언론이 잘못 건드렸다. 할 말이 아니었다 이러는데 할 말이었죠. 제가 쭉 한 10분 설명드렸죠. 문재인이가 자작이나 자해극이 아니면은 왜 이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처음과 끝이 엄청난 모순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이 시작할 때가 수밀감 맞잖아요 지금. 문재인은 모든 게 싫어. 모든 게 싫어. 뭐? 반일. 황일투쟁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왔잖아.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인가 거지 같은 데서 그죠? 이 한일 감정을 갖다가 총선까지 끌고 간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더불어민주당에다 싹 뿌렸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거 한일 감정을 갖다가 총선에 악용한다는 이 사건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악랄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한국당인데 그냥 대변에 담아하고 끝내. 그러니까 아직 한국당의 투쟁력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런 걸 투쟁을 못하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박 세력은 다 붙었어요. 한 20%, 25% 붙었어요. 나머지 이명박 세력이나 나머지 제가 말했죠. 김영삼 세력이나 나머지 중도 우파 또는 중도들이 한국당에다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정비영 보고 나라마저 팔아먹을 정신세계다.
일본 그구조차도 상상 못했던 막말과 억지의 종결판이다. 토착외구가 되고 싶은가? 이거 막으면 안 돼요. 황교안 대표는 정비경 이별 막으면 안 돼요. 이게 왜 막말이야? 수밀간 다 따져봐도 정미경이 말이 옳고 공노명이 말이 옳은데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문재인의 독재 공화국에서 독재 공산공화국에서 지금 경제가 침체를 하고 그저 주식이 폭락을 하고 부동산이 지금 말이죠. 폭락할지 폭등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폭등한다 쪽으로 봐요. 부동산은. 이런 현실 경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해요. 심지어 정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못하게 한다고,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지 못하게 지금 압력이 가해졌다는 말이 엄청 나와요. 사이드 뉴스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말이죠.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지금 모든 언론은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부동산 안정될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죠? 난 폭등할 거라고 봐요. 부동산은 강남, 서울, 강남, 분당, 판교권 이쪽은 폭등할 거라고 본다고, 서울 이쪽엔. 그러니까 비판을 못하게 하게 지금 정부가 막고 있고 문재인이가 막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말 가지고 어떤 말이든지 왜 못해? 왜 이게 한국당은 자꾸 친일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비적대고 있냐고. 그냥 치라고. 문재인이가 친일 프레임 지금 반일 프레임을 거는 것은 이게 내년 4월 총선까지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갖고 가고 있다고 지금.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걸 보세요. 내일 8일 후에 무슨 말이 나올지. 이 새끼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지금 망가졌어. 모든 게 망했어. 그럼 나머지가 뭐야? 북한마저 망했잖아. 그럼 나머지가 뭐야? 이제 나온 4월까지 8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반일 프레임 몰고 가지. 이걸 갖다가 정미경 같은 경우 말이 좀 거칠었지만은 근데 지가 한 말이 아니잖아. 정미경도. 공노명인 씨란 말을 갖다 인용을 했잖아. 이러다 치고 나오면 같이 퍼부어대야지. 망해봐야 뭘 더 망해. 이 사람들은. 한국당은 지금 망할 게 뭐가 있어? 막말로. 친박 그 20% 그거 지지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같이 치고 나가야지. 같이 치고 나서 이거 화전을, 그러니까 입으로 가지고 싸워야지. 일단 정치는 입인데 입마저 갖다가 그렇게 뭐라 그러면 깨갱 반일 프레임이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는 거, 이렇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다. 지금 뭐 반일 불매운동, 그죠? 노 아베, 노 짜판, 이게 반일, 이게 기획된 거, 조작된 거지 뭐야. 이게 일반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일반인들이 자생적으로 갖다가 애국심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죠? 이게 시작한 애들은 누구야? 문재인 지지자들 아니야. 문재인이가 국무회의나 수석회에서 수시로 말을 했잖아. 거북선 정신, 죽창가, 조국이가 이국이냐 이적이냐 매국이냐 수시로 지시를 내렸잖아. 그래서 밑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데 반일 불매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게 기획된 거, 조작된 것이 이게 지금 문재인에 의해서. 안 그랬습니까? 새해부터 내가 화가 나는데요. 이런 정신 가지고, 이런 투쟁 가지고는 절대 문재인을 못 꺾는다니까? 문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사악하고 상상 이상으로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니까? 그게 뭔가? 그게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일반 사회주의가 아니라니까? 일반 사회주의가? 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전부 다. 결론을 내드릴게요. 한일 갈등은 문재인의 자작극 맞아요. 기획극 맞고 자해 공갈 맞아요. 근데 한일 무역 보복은 자작극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일 보복은 자작극이 아니다. 그런데 한일 갈등은 문재인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았다 그러잖아. 10개월 전부터 이런 예상을 문재인 쪽에서. 근데 아무 대책도 안 했잖아. 터지니까 말이지. 반일, 금모으기, 죽창을 들어라, 혁명을 일으키자, 일본을 침몰시키자, 일본 경제가 일본 경제 붕괴로 도쿄 올림픽을 갖다가 참여하지 말라고. 후쿠시마 원전 그 용수 있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좀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